이로진단에 제가 나왔어요. 이로진단이라는 프로는 일요일날 인터넷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일요일날 오전 8시 10분에 하는 프로인데요. KBS 1에서 이로진단이라는 그 토론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침 8시 10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어나기 전 시간입니다. 대체로. 저희들 다 예. 그래서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제가 녹화 방송을 오늘 하고 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환경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 프로에 참석을 해서 오늘 방송을 한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보다 우리 진보 진영에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 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사건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나와요. 제가 언론 보도를 쭉 분석을 해봤는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한 판사에 대해서 오히려 이례적인 결정을 이었다라고 하거나, 막 그 판사님이 뭐 운동권 출신이라는 식으로 하면서 되게 비판하는 기사들이 되게 많고, 반대로 애시당초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한 거였다. 그리고 이 수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다. 이런 관점의 언론 보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법조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 이거를 좀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지금 워낙 뿌리가 깊어요. 적폐세력들이 뿌리가 자, 깊어가지고. 윤영찬 전 홍보수석이 나섰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이 지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프레임이 완전히 잘못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맨 처음에 김태우 전 수사관을 통한 제보를 통해서 자한당 쪽에서 이게 치고 나오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박근혜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딱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방어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자꾸 청와대에서 소극적인 해명하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제가 오늘 이로진단 나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한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도 2009년도 그때 정현주 KBS 사장 등을 찍어내기로 쫓아내던 그 시절의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즉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새 정부와 코드가 극종쿠철하게 맞는 산하기관장으로 교체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알아서 나가라. 근데 나가지 않으니까 뭐 감사를 해가지고 쫓아내는 이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그런 문제들, 그거랑 비슷한데 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그런 쫓아내기 위한 목적의 감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감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박근혜 시절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르다. 왜냐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산하기관장을 쫓아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요. 실제로 박근혜 블랙리스트는 민간인을 향해서 한 겁니다. 민간인을 향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거예요. 지금 이번 건은 산하기관장에 대한 문건 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도 다르고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명박 정부 초기와 비슷하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명박 초기와는 또 완전히 다르죠. 어떤 점이 다르냐? 윤영찬 홍보수석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노골적으로 쫓아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쫓아낼 때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이 그것을 불법이라고 규정짓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당연하다가. 그러니까 검찰청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지도 않고 기소하지도 당연히 않았죠.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이거니와 아예 수사 자체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런 비슷한 일을 했다고 해서 수사에 착수할 뿐만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하고 언론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쫓아내게 하냐, 뭐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KBS 정현주 사장, 그 당시는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였고요. KBS 정현주 사장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세상에 법원의 조정 공고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그걸 배임죄로 기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1심, 2심, 3심 다 무죄 났어요. 당연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기소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 1월 달에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그 정현주 사장에 대한 배임죄 기소가 잘못된 거다 라고 재수사 권고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이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경우에는요, 실제로 실제로 그 산하기관장에 대한 감사를 해보니까 일부 비리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라고 이번 영장 전담판사가 기각 결정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잠깐 보겠습니다. 영장 기각 결정문 전문을 보겠습니다. 자, 일괄 청구서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요 세 번째 나오죠. 해당 임원에 대한 법무감사 결과 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그 다음에 이 판사님이 세 가지를 들었는데 무죄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영장은 기각한다 라고 하면서 근거를 세 가지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고, 그래서 이 실제 비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 감사는 정당한 감사였다는 게 드러난 거죠. 표적 감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 조직된 정부가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언론에서 자꾸 최순실 일파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이 판사에 대해서 되게 문제 삼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일파라는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핵심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7개월 동안 국정 공백이 있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게 바로 10월달 경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12월달에 박근혜 탄핵 소추 의결 있었고, 3월달에 탄핵 결정이 있었고요. 탄핵으로 는 파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5월달에 결국 새로운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거의 7개월 동안 국정이 공백 상태가 심했어요.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도 굉장히 길었고, 그때 이 알박기로 산하기관장들을 많이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기강회의, 방만한 운영,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판사님이 바로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최순실 일파라는 표현을 썼다고 막 정치적인 상황을 묘사했다, 정치적인 영장 기각 결정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이 기각 결정문 전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사건이 박근혜 블랙리스트 사건과 전혀 차원도 다를 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시절에 이 새 정부 인사 코드 맞추기, 쫓아내기, 이거랑도 또 다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정당한 감사였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한 청구였고 말도 안 되는 청구였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구속영장 청구가 잘못됐다 애시당초부터 이런 관점의 언론 보도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제가 하나 겨우 찾아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없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죠. 검찰이 조급했다 너무. 이런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법원에서도 자신 있게 이 영장 기각 사유를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원래는 구속영장 청구하려면은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양승태에 대해서 공개 소환 조사를 했고 그래서 대법원 앞에서 뭐 궤변을 넣어놓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공개 소환 조사한 다음 주에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구속영장 청구할 때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고 그 전에 한 달 전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었는데 그 뒤에 여러 참고인 신분으로 줄줄이 불러서 조사해놓고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인들을 막 불러서 진술을 듣고 나서 피의자를 마지막으로 불러가지고 최종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죠. 그런데 이런 것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말 맞추기 우려, 소위 말하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전혀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그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건데 이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전 정권 하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정부와 국정 철학이 맞는 사람을 이제 채용하는 이 방식이 지금 언론에서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막 떠들어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자신있게 이야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제가 1호진단 토론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역관제라는 것이 있답니다. 역관제도. 이 역관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에서 있는 제도인데 대통령이 바뀌면 미국에서는 산하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폭 바뀌어요. 그게 너무 당연시한다 합니다. 이게 바로 역관제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경제 논설위원은 차라리 역관제를 공식적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바뀌는 다음에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공공기관 산하기관장을 물갈이하는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미국의 선진국에서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독일 같은 그런 유럽에서는 관료 공무원 제도가 정착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는 의원 내각제라서 뭐 대통령 당선과 달리 맞추어서 이렇게 바꾸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섞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직업 공무원제를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러면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임기가 보장된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명박 박근혜 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이고 그래서 요번에 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그 당시 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하다가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뭐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 말씀드리면 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에 대해서 마치 박근혜 시절의 블랙리스트나 이명박 시절에 정현주 사장, KBS 사장을 찍어내기 하던 그런 거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죄로 애시당초부터 수사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이었던 거고요.